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잔금 납부와 대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어떤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대출 한도는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제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내 집이 되기까지는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입니다. 보통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약 7일 뒤에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다시 7일 정도 지나면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매각허가 결정 확정 30일 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금 납부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일정을 합쳐보면 낙찰 후 약 한 달하고 2주 정도 되는데요. 이를 잘 기억하고 그 안에 대출을 받고 잔금을 내야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5월 13일에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이후 법원 절차에 따라서 6월 23일에 대금 납부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낙찰일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뒤였죠. 이 일정 안에 저희는 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경매는 대출 한도가 다른 대출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필히 대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 법원을 나서면 대출 중개인들이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때 명함은 꼭 챙겨오세요. 그들이 소개하는 대출 상품이 모두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명함들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중에서 세 군데의 대출 중개사와 직접 연락해 대출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락잔금 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통상적으로 대출 한도는 무주택자 기준 감정가의 70% 그리고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감정가 70% 2억 1천만 원, 낙찰가의 80% 2억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낮은 금액인 2억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또 다른 경우도 확인해 볼게요. 제가 실제로 받은 대출 상품 리스트입니다. 당시 저는 운 좋게도 627 규제 시행 전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사업자 신탁대출이라는 상품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출 한도보다 더 높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대출 한도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존재할 수 있으니 한 명의 대출 중개인과 상담하기보다는 여러 중개인에게 문의해서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제가 받았던 대출 상품은 특수 상품이기에 627 대책 이후로는 받을 수 없게 됐지만 또 다른 좋은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여러 중개인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낙찰가의 약 85%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상담사와 전화 및 미팅을 통해서 상품을 확정한 뒤에 잔금 납부 일주일 전 자서를 마쳤고 법무사를 통해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법무사가 절차를 대행하게 되며 잔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법무사에게서 받는 법무비용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송달료, 공과금, 대행 수수료 등 여러 항목이 들어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법무통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송달료와 수수료를 확인했고 그 전에 일반 매매 법무사 내역서를 똑같이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평균보다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상을 요청했고요. 대부분의 법무사도 이런 요청이 오면 어느 정도는 조정해주는 편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내고를 시도해보세요. 자, 이번 영상의 핵심은 낙찰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은 이때부터예요. 대출 준비, 대출 비교, 자서, 자금 조달, 법무 절차 등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경험해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다음 물건을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투자자로 한 발 더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명도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